지난번에는 천간 조합으로 갖고 물상하고, 그 다음에 십성 관계, 일간과 십성의 관계, 뭐 이런 부분을 봤는데, 이제 천간을 어느 정도 봤고, 오늘은 지지. 지지라는 건 뭐 아시는 것처럼 여기 그림을 보면 위에는 이제 천간, 그죠? 팔자. 이거를 우리가 사주라고 얘기하잖아요. 네 개의 기둥주자를 써가지고 네 개의 하나, 둘, 셋, 넷 기둥이다. 이런 부분에서 간략하지만 전 시간에는 천간이라는 부분을 봤죠. 이 부분이 되는 거죠. 이제 이 부분이 지지를 이제 배치해서 사주 팔자다, 그래야지 여덟자다,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데 이 작업이 만만치가 않죠, 사실은. 자, 그럼 어떻게 될 건, 지지란, 오늘 주제는 지지란 뭔가. 이전에도 기초적인 부분을 했었는데, 조금 뭐라 그럴까, 정리하는 측면에서 이제 지지란 파트를 한번 들어가 보는데, 몇 개에 걸쳐서 할지는 뭐 한번 4개 정도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, 오늘 첫 번으로 지지란 뭔가,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지라는 거는 땅의 12지지 12개를 말하죠. 그러면 지지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먼저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까? 지지라는 거는 천간이 발현이 되는, 그러니까 이 천간이라는 건 하늘이잖아요. 하늘. 그리고 추상적이고,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거고, 실제적인 것보다 공의 어떤 그런 공의 모습이다. 또 이걸 만약에 더 확장시키면 태극의 기운이다,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,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어떤 일단 하늘의 기운이다. 추상적이고 정신적이며 구체화되지 않은, 느껴지는 어떤 하늘의 기운이다. 그러면 지지라는 건 대비해서 뭐냐, 땅의 기운이죠, 대비한 되면. 그리고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실질적, 그죠? 실질적. 그리고 정신적이라기보다는 물질적. 태극이 뭔가 작동해서 그 공의 세계가 아니라 색의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개념이 한마디로 지지다. 자,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, 지지라는 큰 틀에서 개념을 보면은 천간이라는 건 하늘의 기운이다. 한마디로 태양이라는 기운이 이 땅이라는 지지의 목성의 기운을 배치를 시켜서 이 팔자의 구성이 됐는데, 그러면서 우주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서 팔자가 이루어졌다. 그 중에 오늘 이제 하려고 그러는 지지는 우리가 계절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처럼, 그리고 실질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실질적인 그런 표현들을 각 지지별로 배속을 해서 우리가 통변에 쓰고 있다. 이런 어떤 큰 틀에서 지지를 봤는데, 자, 그러면 지지라는 이 12지지라고 그러는데, 목성이 11.6인가 그 정도로 그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하잖아요. 그거를 기준을 해서 12지지를 배속을 했다, 이런 설이라고 그럴까, 이런 부분이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. 하여튼 목성을 기준한 게 이제 12지지의 배속이 되는데,
시지지지에는 뭐가 있냐? 자축인묘 한번 그 부분을 제가 또 쓰는 것보다 시비지지에는 뭐가 있냐면 12개가 있다. 자축, 인묘, 진사, 오미, 신유술에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시비지지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음양으로 분류를 하는데, 우리가 일반 보통 육친 관계에서 보면은 사나, 해나, 자나, 오나, 그 다음에 묘, 유 이런 부분이 있는데, 이 중에서 특히 사하고 해, 자하고 오래는 이 글자는 육친에서 이제 나중에 하는데 지장간에 임계가 있잖아요. 그럼 우리는 육친을 일간 기준에서 얘를 계수를 기준해서 육친성이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거를 통변으로 활용을 하는데, 지금 음양의 이 분류되는 부분을 적천수의 근거에서 일단 분류를 할게요. 그러니까 기본설의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, 딱 이거다 얘기는 결코 할 수 없지만, 일단 좀 검증됐다고 그럴까, 그런 어떤 고전 중에 적천수에선 이 분류를 어떻게 했냐. 우리가 한번 이거 한번 자축, 인, 시계 방향으로서 인묘, 진, 사, 오, 미, 신, 유, 술, 해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. 자, 그러면 이 적천술에는 이따가 이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구조를 볼 건데, 적천수에서는 양을 자, 그 다음에 인, 그 다음에 진, 그 다음에 오, 그 다음에 신, 그 다음에 술, 이렇게 6개 양과 음을 어떤 걸 했냐면 축, 묘, 사, 미, 유, 해 이렇게 6개를 각각 구분을 했어요. 이 음양의 구분을 한 근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간단하게 보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이 시간에 다음번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거니까, 일단 오늘은 이렇게 구분한다. 다시 한번 이 구분 굉장히,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제가 얘기 드리고 이러는 부분은 굉장히 복합적인 이런 어떤 전체적인 통변의 개념이 아니고, 지금은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쓰는 단식 판단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일단 접근을 하셔야 돼요. 요 말이,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를 보고서는 이걸 판단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 각각을 보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,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게 팔자에서 맞다, 뭐 무슨 글자가 있으면 그 팔자에 그 사람은 좋다,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. 한마디로 뭐 하여튼 그거는 아니고, 이거를 통변을 한다는 건 정말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, 이 부분, 지금 음양을 적천수라는 그런 구조를 갖고서는 음양을 구분을 해 봤는데, 이 부분은 단편적인 거다.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무 효용이 없는 거냐, 그런 건 아닌데, 일단 이런 기초적으로 이렇게 음양을 분류를 해 놓는다.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단편적이지만 상당히 그 의미가 굉장히 커요. 이렇게 이런 어떤, 하여튼 조금 해나가면서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, 일단 음양을 다시 한번 적천술에는 그 구조를 기준해서 음양을 분류를 한다면, 이거를 쓰는 것보다 시간이 저기 하니까, 이게
하다 보니까 벌써 굉장히 빨리 말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더라고요. 그래서 자, 다시 한번 요거를 보면 자, 그다음에 인, 그다음에 진, 그다음에 오, 그다음에 신, 그다음에 술. 이걸 양으로 구분을 했다. 그 왜 구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번 얘기를 드리게 될 거예요. 자, 오늘은 구분만 보자고요. 그다음에 음을 축, 그다음에 묘, 그다음에 사, 미, 유, 그다음에 해. 이렇게 해서 음이라는 구분을 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 속에서 지지의 오늘은 큰 틀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우리가 방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하면 이 부분 인묘진이라는 이쪽이 목방이 돼요.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신유술이 금방 서쪽, 그 다음에 해자축이라는 이 부분이 겨울 북방,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남방, 그래서 화 이렇게 표시를 하죠. 방위상으로. 풍수에서 이제 좌청룡이다, 청룡, 좌청룡 그러면 목이 되고, 그 다음에 백호다 그러면 이 서방 이쪽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. 남주작, 북현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지로서 방위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이렇다는 거죠. 그래서 인묘진이라는 이 부분이 목방이면서 봄이라는 계절로 연결이 또 되죠. 배속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 외우는 이 명리라는 거 뭐 모든 게 그렇겠지만 특히 제가 조금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는 이해를 하고 전체를, 그러니까 우리가 천간, 지지, 음양, 오행, 그 다음에 천간, 지지, 지장간, 뭐 격국, 육친,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뭐 굉장히 많잖아요. 이 부분 중에서 음양, 오행, 천간, 지지라는 이거를 상생상급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으려면 이 의미를 굉장히 깨달고 알아야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외운다.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묘진이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외운다는 단어가 더 적당하겠죠. 일단은 익숙해져야 된다는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계절로 아까 여기 이쪽에는 봤는데 이 계절로 본다 그러면 이쪽은 봄, 그 다음에 이쪽 사오미 이쪽은 여름, 그 다음에 신유술 가을, 이렇게 겨울. 봄, 여름, 가을, 겨울로 에너지가 결국은 기잖아요. 계절. 그 다음에 인생. 이런 우리가 금묘화실이라는 단어 또 조금 틀린 어떤 개념을 갖고 있지만 원형이정이라는 개념, 이런 것처럼 어떤 흐름이 이렇게 이쪽을 인묘진으로 본다 그러면 생하고 여기는 성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렴한다, 뭐 여러 가지 표현을, 여기는 저장한다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장 성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잖아요. 성, 수, 장 또는 생장 크고 생장 성멸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, 또 이 겨울에서는, 봄에서는 새싹이 생명이 자라고 크고 여기에선 더 그거를 확장시키고, 그 다음에 가을에는 추수하고
겨울에는 그걸 잘 응축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이렇게 한다는 순환. 이 순환의 개념으로도 이 자축인묘를 또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 볼 수가 있겠죠. 글씨가 너무 엉망이죠. 이게 제가 잘 글씨도 잘 못 쓰지만 이거로 쓰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하여튼 뭐 인연 있는 분들이 들으시는 거고, 인연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는 거고, 저도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욕하지 마시고, 야 글씨를 너무 못 쓴다, 완전히 뭐 알아보지 못한다, 이런 생각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. 하여튼 자,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절이라는, 봄, 여름, 가을 계절이라는 부분, 그 다음에 순환이라는, 생장, 성멸이라는, 생장, 수장이라는 이런 부분으로도 봤는데, 그리고 방위적인 개념으로 목방이고 뭐 금방이고 수방이고 북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방위적인 개념, 뭐 이건 수도 없이 여러 가지로 배속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,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뭐 들어가 보면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, 잘 그걸 너무 참 어려워요. 이 자료를 간단한 자료들을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지의 어떤 모습들을 일단 전체 윤곽에서 한번 봤는데, 이 부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생 상극이라는 이 개념으로 또 이 지지를 큰 그림에서 볼 수가 있죠. 아까 이쪽을 갖다가 임묘진, 목방, 그 다음에 이쪽을 화방, 남쪽, 그 다음에 화, 금, 그 다음에 이 북방, 겨울이는 수방. 자, 이런 상태의 상생상극의 개념을 큰 틀에서 다시 볼 수 있죠. 지지는 이제 각각의 또 그 12개가 서로 생하고 극하는 관계도 있지만, 전체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금은 목을 극하죠. 그 다음에 목은, 자, 여기 토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부분이 있는데, 그러니까 당나라 한나라 이전에는 토를 중앙에다 놓고 이렇게 지지의 4개를 배속하지를 않았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. 그러고서는 한나라 당나라 이후에 4개의 토, 한마디로 축진 미, 술이라는 이 4토가 있잖아요, 지지에. 이거를 황도의 여기가 묘 부분이 춘분이잖아요. 춘분하고 여기에 입하 사이 이 시기를 토를 이제 구분한 것처럼, 각각 그 황도의 주기, 그러니까 12절기, 그리고 24절기, 이 구분에 의해서 이제 이 토를 거기에다 배속을 시켰다. 당나라, 한나라 이후에.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중앙에 배치시키는 걸로 해서 우선 상생상극이라는 큰 틀을 보는 거니까, 그렇다고 한다면 금은 목을 극해요. 그 다음에 목은 토를 극해요. 토라는 부분을 놓고, 그 다음에 토는 수를 극해요. 수는 화를 극한다. 이런 이 개념, 이 상생상극 개념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, 그러니까 생하는 게 상생이다, 극하는 게 뭐 상극이다, 이런 어떤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, 지금은 피상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상생상극의 개념으로 우리가 지지를 큰 틀에서 볼 수 있다. 요걸 한번 얘기 드린 거예요. 자,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우리가 요 정도로 하고 이 구절로 글자로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. 우리가 지지는 아까 12개로 구분하고 음양이라는 걸 이제
각각 구분을 했다. 이게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다. 자하고 요거는 양지지, 요거는 음지지다.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. 이 적존수의 구조를 양이지,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이, 양은 정신이고 한마디로 추상적인 거고 하늘의 기운이고, 음은 물질적인 거다. 기질이다. 기다. 기질. 한마디로 형체가 있는 그런 세계의 어떤 개념이다. 이 양과 음이라는 이 기운이 온전하고 정신이 맑으면 뭐 높은 관직을 오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,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이 부분은 또 들여다 봐야 되는 거고, 양하고 음으로 이렇게 12지지를 구분한다. 이 개념을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저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통변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,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넘으려고 하는데, 이 부분이에요. 지지는 동하고 정하는데 그 쓰임이 드러나기도 하고 감춰진다. 보통 음지 정차전 부태 매경련. 음은, 양은 굉장히 빠르게 기륭화복을 우리가 통변할 때 통변을 할 수 있는데, 음은 만약에 그게 충이나 이랬을 때 여러 해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개념이에요. 그래서 지금 봤던 음양을 구분하는 거, 이거는 그래야지 어느 게 양이 급발하게 확실하게 나타나고 음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 서서히 나타나, 부태매경련, 뭐 서서히 나타난다, 이런 개념을 알 수 있으니까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큰 틀에서 지지라는 거를 봤는데, 요걸 갖고 이제 실전이라고 그럴까요? 단식 통변이긴 하지만 그런 실전할 수 있는 걸 한번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